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영상으로 30세 직장인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조언 요청을 이메일로 받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 이메일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작년 2022년 12월 26일 날 받은 이메일이고요. 메일 제목을 보시게 되면 30세 직장인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조언 요청드립니다. 이고 질문하신 분은 현재 30살이고 한국에서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에서 건설비용 관리자로 2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본사 5명, 현장 20명 정도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작은 건설회사의 J1 트레이니로 연봉 5만 불에 면접까지 합격을 하신 상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분의 첫 번째 고민은 모아둔 돈이 현재 1,000만 원이 있고 이 돈으로 미국의 J1 트레이니로 와서 인턴을 하고 돈을 더 모아서 향후 F1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으며 회사 생활을 해서 돈을 5천만 원 정도 더 모아놓고 그리고 석사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영주권까지 받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J1 트레이니로 와서 영주권을 받는 프로세스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다음날 12월 27일 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우선 다음 장에서 답변 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살이라고 하셨고요. 나이는 30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미혼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비자를 받는 난이도, 그 다음에 미국에 생활할 때 생활비상의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아무 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미혼으로 저는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작은 건설회사 J1 트레이니로 연봉 5만 불에 합격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회사가 제가 한인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한인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렸고요. 한인 회사일 경우 지금 현재 본사 5명, 현장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본사 5명 중에 최소 한 2~3명 정도는 그 한인 기업의 특성상 가족이 그 한인 회사 사장의 가족이 포함된 직원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인 기업들은 이제 회사에 한두 명 정도의 가족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족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도 가족들이 들어와 있긴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텃세나 그런 건 없이 다들 잘 대해주셨는데 진짜 한국 회사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운에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20명 중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8명 정도는 아마 멕시칸 분들이 많이 포함된 인부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한국인 반장님이 이제 나머지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J1 트레이니로 한인 기업에서 5만 불이면 우선 나쁘지 않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선 J1 트레이니 5만 불 정도를 받은 거면 J1 인턴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야근이나 뭐 잡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부터 아예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야근이 없고 잡일이 없으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우선 연봉 5만 불이면 2주급을 받으시면 세후 한 1,700 정도가 될 것 같고, 한 달로 치면 월급이 3,400불, 3,400달러면 미혼분들이라면 한 달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J1 트레이니는 1년 6개월짜리 비자인데, J1 트레이니로 미국에 올 때 1년 6개월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오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 관련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J1 트레이니가 끝나고 1년 6개월 뒤에 이제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시거나 그 사이에 H1B 뭐 취업 비자로 갈아타실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보험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기존에 받던 3,400불 월급을 가지고 보험까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400불 월급으로 생활이 좀 빠듯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이 필수라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둔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혼이라고 하고 우선 월급으로는 당장 생활비는 충당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 미국에 도착을 해서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할 때 이제 제일 큰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차는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뭐 중고차로 최소 어느 정도 타고 다니시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00달러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5,000달러 이상 들여서 차를 사고 거주할 집을 구하고 나면 거의 모아둔 돈의 1,000만 원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이용해서 J1 트레이닝 이후에 비자를 변경하거나 그럴 수 있는 돈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인턴을 해서 열심히 모아서 F1 비자로 변환을 하거나 영주권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J1 비자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년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를 하는데 약 2,000달러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F1 비자를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F1 비자는 변경해 본 적이 없고 다른 비자는 변경을 해봤을 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비용으로 약 5,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 후에 이제 영주권까지 진행이 들어가게 되면 대략 미혼 혼자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뭐 10,000불에서 비싸면 15,000불까지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모두 이제 미혼이시고 미국에 혼자 오신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오시는 가족이 있다면 비용은 이제 물론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만 쉬고 한 달에 500불에서 1,000달러 사이 정도씩 1년을 저축하시게 되면 약 10,000불 정도는 모으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비자 변환 비용까지는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F1 비자로 바꾸고 나면 원칙상 학생 비자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그 이후에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뭐 받을 때 들어가는 돈은 순전히 한국에서 충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돈을 5,000만 원 정도 모아와서 석사학위 진학을 하고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루트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전공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스템 계열이라고 가정을 해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스템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 매스매틱이라고 해서 이제 이공계 분야 전공을 하는 전공들을 합쳐서 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 분야가 취업이 조금 더 잘 되기는 합니다. 한국도 문과보다는 공대생이 취업이 조금이나마 더 잘 되듯이 미국도 스템 계열의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연봉도 조금 더 잘 받고 취업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템 계열이라고 한국 출신인 나도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취업을 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대체적으로는 한국인들보다는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영어도 잘하는 현지인들을 더 선호를 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도 없고 영어도 현지인보다 부족한 한국인인데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 한국말도 부족한데 한국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면 과연 저희가 뽑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템 계열이라고 해도 문과보다는 취업이 더 잘 될 수는 있으나 같은 스템 계열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미국에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 뭐 엄마 친구 아들이 미국 어떤 대학에서 MBA를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느 순간 그 엄마 친구 아들이 한국에 와 있다면 이건 거의 100% 영주권 취득 실패, 미국에서 취업 실패로 한국에 돌아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엄청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될 사람은 열심히 해서 다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유학생들이 비자 문제로 결국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생 비자를 따고 영주권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가는 길이 운칠기삼은 아니고 거의 운이 9고 노력이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으니까 유학한 다음에 취업을 하여 영주권까지 받는 길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J1 트레이니 후 비자를 변경하면서 회사에서 버티고 낮은 월급으로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길이랑 그 다음에 석사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길이랑 어느 길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름 서울대, 연고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정도 나와서 나는 공부에 어느 정도 거부감이 없고 영어도 자신 있다고 하시면 그리고 공부를 뭐 잘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유학하고 취업하고 영주권을 따시는 길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적당한 대학 나오고 영어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전공도 스템 계열이 아니고 공부에 취미도 별로 없고 하신다면 J1으로 취업을 하시고 취업하신 회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열심히 일을 해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 회사에서 버텨서 영주권을 받아내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미국 문외한한테 이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희망은 제가 아닌 유학원 이민 에이전시들이 아주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미국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영주권에 따르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민이 잠시 일주일 여행을 오는 곳이 아니라 진짜 생존을 하러 오는 곳이라고 오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긴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 바로 포기하시고 더 이상 이메일이 없으신데요. 저는 오지 말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받은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답변을 드려보았는데 이제 이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미국 이민에 대해서 변호사에게는 문의하기가 좀 겁나시고 꺼려지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